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외신으로 힐리 스미스 관련 뉴스가 실렸는데요. 메디컬 리서치닷컴에서 윌리엄 스미스 부사장에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런 기사들은 반갑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개미 꼬시기 역시 아닙니다. 네,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부 공유 차원에서의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인터뷰를 한 메디컬 리서치닷컴에 대해 설명을 하면 메디컬 리서치닷컴은 의료 관련 최신 뉴스를 보도하는 곳이고 취재하는 사람들도 모두 장기간 의료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들입니다. 이번에 인터뷰한 마리 벤치란 분도 의사고 NEJM 란셋 같은 저명한 전문의학 저널에서 저널 기사를 내기도 하고 또 초록 엠바고 사본을 받는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슈미트는 잘 알려진 헬릭스미스의 부사장이고요. 통증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3-1 이후에 뭐하고 있었는지 참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기사 날짜는 미국 시간으로 12월 10일이고요. 따끈따끈한 인터뷰입니다. 기사가 Q&A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연구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DPN은 얼마나 흔하고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윌리엄 슈미트는 미국의 3,400만 명이 당뇨를 앓고 있고 점점 증가해서 65세 이상의 27%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은 눈과 손, 발, 그리고 신체 부위에 심각한 신경 손상을 가져오는데요. 그중에서도 DPN은 가장 흔한 당뇨 합병증이라고 불립니다. DPN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결감과 통증을 이제 수반하게 되는데요. DPN은 당뇨병 인구의 최대 3분의 1을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과 우울, 수면 장애 및 보행 장애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DPN에서 보다 심한 통증을 갖고 있는 PDPN 환자의 경우는 3분의 1이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를 사용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DPN이 발생하게 되면 평생 동안 통증과 장애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PDPN 치료에는 뉴론틴과 리리카, 신발타, 누진타 등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 약들은 일부 피험자의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 치료제는 아니고 부작용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환자 같은 경우는 캡사이신 패치나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장기 투여 시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는 중독성 문제도 있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 2019년 3-1상의 임상 결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엔제시스는 미국의 25개 센터에서 임상 수행을 했고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61세였고 24세에서 75세까지의 환자들이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수행되었는데요. 중간에 3개월 동안 이제 3-1B라고 불리우는 연장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연구 시작 시 베이스라인은 평균 통증 점수가 이제 7점이었고요. 여기서 10점 중에 10점으로 가까울수록 극심한 통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의 3분의 2는 인제시스, 3분의 1은 위약을 투여받았고요. 2대1 비율이었습니다. 양쪽 종아리에 여러 번 투약하는 투여 방식이었지만 독감 백신 이상의 주사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환자들이 PDPN으로 인해서 다리의 촉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리카와 뉴로틴 환자 같은 경우는 투여 환자와 비투여 환자를 1대1 비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헬리 스미스가 이렇게 리리카와 뉴론틴을 투약한 이유는 다른 신경병성 지통제를 복용하거나 복용하지 않은 환자 모두에게서 엔제시스의 효과를 확인하고 싶었고 이상의 결과를 제안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3-1 결과는 엔제시스와 위약금 모두 1차 지표에서 동일한 통증 감소를 보였는데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해서 필단 연구였다는 뜻입니다. 103명 대상으로 했던 이 결과는 이전의 이상 결과와는 매우 달랐는데요. 이상에서는 위약에 비해서 매우 우수한 통증 감소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한 CRO-A가 연구 중간에 자발적으로 사임을 하고 더 크고 경험이 많은 CRO-B로 교체해야만 하는 예기치 않은 절차 변경이 있었는데요.
CRO 데이터를 면밀히 이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CRO B가 등록했던 142명의 환자는 유약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6개월의 통증의 평균 2.5점이나 감소를 했는데 CRO A 같은 경우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CRO 별로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이제 차이가 났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나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전체 12개월 동안 계속된 101명 환자를 봤었던 3-1B 역시 모두 CROB가 이제 등록했던 환자들인데 이 3-1B의 데이터에서도 6, 9, 12개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이스라인은 6.6점이었는데 여기서 6개월 그리고 9개월에 2.8점과 2.9점의 통증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독자들은 이 리포트에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윌럼 주미트는 엔제시스는 인간 간세포 성장 인자를 암호화하는 플라세미드 DNA 제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동제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근육주사로 투약하게 되면 DNA는 근육세포와 인대 신경세포로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요. 근육세포 및 신경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주사 후 2주 동안 HGF 단백질이 세포 내 합성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HGF는 질병 손상으로 인한 부위에 더 오랫동안 신경 및 혈관 대성장을 자극시킨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엔제시스가 PDPN의 질병을 개선하고 또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는 최초의 진통제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2018년 5월 FDA는 엔제시스에게 진통제 최초로 알멧을 지정했는데요. 이것은 통증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 모든 약물을 통틀어서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알멧은 이상시험 및 동물 실험에서 확인한 매우 길고 뛰어난 효능과 위약과 동일한 수준의 높은 안전성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알멧을 지정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2상 연구에 몇 명의 환자가 등록이 될지 그리고 결과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윌럼 스미스는 리게인 1A는 두 번째 3상 임상시험이라고 밝혔고 최소 152명의 환자를 등록하게 되고 6개월간 팔로우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표본 즉 152명의 절반인 76명이 6개월 종점에 도달하게 되면 독립된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중간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최대 250명까지 늘릴 수 있는 어댑티브 디제인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엔젤식스 또는 위약을 0일, 14일, 90일, 104일 이렇게 투 사이클로 이제 투약할 예정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연구가 이제 끝나고 옵저베이션 올리 익스텐션 스터디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최대 12개월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끝나고 12개월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작부터 첫 투약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12개월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자 등록이 이제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면 2021년 내년이죠. 내년 12월에 주요 3-2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윌리엄 스미스는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6개월 임상 후 옵저베이션 올리 익스텐션 스터디는 이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등록을 빠르게 한다면 내년 12월에는 주요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란 내용도 나왔습니다. 사실 환자 모집 속도도 그렇고 임상이라는 게 딜레이 되는 게 일상이라 후년 초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투약 스피드가 얼마나 빠를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 이제 CRO도 빅5 업체로 구한 만큼 속도도 좀 빨리 내서 좋은 결과를 또 만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